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물 어떤 빛은 방울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나널 어두운 밤 외로운 몸 별처럼 다 오랜 빛나 사라지지 뭐 금전제니까 Let it shine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oh. 저 별들도 불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륵 같은 맘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울임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5개의 빛으로 빛나는 75가지의 world 75가지의 삶 도시의 야경은 어쩌면 또 다른 도시의 밤 각자 많은 꿈 let us shine 넌 누구보다 밝게 빛나 어쩜 이 밤의 표정이 이토록 더 아름다운 걸 저 어둠도 달빛도 아닌 우리 때문일 거야 You got me 난 너를 보며 꿈을 꿔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도시의 불 도시의 별 어릴 적 올려본 밤 하늘에 난 떠올려 사람이란 불 사람이란 별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서 We shining You got me 난 너를 보면서 숨을 쉬어 I got you 지옥 같은 밤들 속 yeah. Shining through the night 얼마나 살았던 night 우린 이대로 세상을 다 준다는 매력적인 얘기 내게 꿈을 심어주었어 말도 안 돼 고개져도 내 안에 나를 보고 속삭여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용기를 내 넌 할 수 있어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잖아 함께 도전하는 거야 너와 나도 손을 잡고 우리들 모두의 꿈을 모아서 언젠 따라 높은 파도가 우리 함께 막아서는 결코 두렵지 않아 끝없이 펼쳐진 그 많은 시련들 밝은 내일 위한 거야. 안녕하세요. 일부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 지도자 손은혜. Y 열린행정 청소년 박슬규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센터의 가장 고인물이시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나이는 어려도 사실 제가 내년에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에 10년 차입니다. 살아있는 화석이시네요. 그럼 Y 열린 행정 프로그램도 해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제가 가장 애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꿈애랑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Y 열린행정, 대학생 멘토를 거쳐 현재 지도자까지 참가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제가 애정하는 Y 열린행정 프로그램은 올해 9년을 맞이하였는데요. 그럼 올 한 해의 Y 열린행정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2022년 청소년 정책 참여 Y 열린 행정 활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득해. 누가 내 가슴에다 불을 질렀나? 누가 내 심장에다 못을 박았나? 그때의 눈빛은 날 얼어붙게 해. 그때야 다시 내게 마음을 주어. Baby I need you.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Baby I need you. 당신은 도대체가 누구시길래? 당신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쉽사리 내 맘을 준 죄밖에 없는데 내님마 다시 내게 믿음을 주어. Baby I need you. 사랑하긴 했었나요? 스쳐간 인연이었나요?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Love you, love you, love again, love again with you. 짧지 않은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자꾸 내 마음을 가둬두네. Baby I need you. 와, 이제 보니 한 해 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활동을 하였네요. 네, 그렇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Y 열린행정 청소년들이 어떤 정책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총 8가지 정책을 6명의 청소년이 발표하는데요. 우선 첫 순서로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양지현 청소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2022년 서천군 정책 발표를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운영위원회 아지랑이 위원장 양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운영 저희 아지랑이 위원분들과 위원장인 저는 평소에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 길거리에서 무분별하게 느껴지는 담배 냄새로 인해 눈살이 찌푸려지는 일을 겪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토대로 청소년이 담배 연기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흡연구역 지정 및 환경미화 보호를 위한 정책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천군의 흡연율 관련 기사를 통해 흡연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직접 실제로 담배 냄새가 많이 느껴졌던 장소에 현장 답사를 가본 사진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지랑이가 고민한 해결 방안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의 해결 방안을 실행하였을 때 생기는 기대 효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최근 2019년 서천군의 흡연율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네, 대답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사전조사를 열심히 해오셨네요. 17.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퍼센테이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비흡연자가 받는 간접 흡연의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아지랑이가 직접 국민분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 결과 약 56%의 분들이 간접 흡연으로 고통받았다라는 응답을 하였습니다. 이 응답 결과를 토대로 아지랑이는 흡연율 퍼센테이지와 간접 흡연의 피해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간접 흡연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응답 결과를 가지고 아지랑이가 직접 흡연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 답사를 가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방향에서 제일 왼쪽 위에 있는 사진은 장항읍의 장항중학교, 장항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한 편의점의 형상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흡연이 이루어지다 보니 편의점 사장님께서 직접 평상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통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학교와 가장 가까워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이기도 하며 편의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학원을 가기 위해 이곳을 지나야 하는 청소년들이 줄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바로 아래 있는 사진도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아래 지하 주차장입니다. 이곳에도 담배꽁초가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사진은 학생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청도주택 근처에 있는 한 정자입니다. 청소년들이 자주 다니는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제일 오른쪽 사진은 서천군 보건소 근처에 있는 공원입니다. 보건소 근처임에도 술병과 담배꽁초가 줄을 이루고 있어 환경 미화를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천읍은 오창동을 중심으로 장항읍은 장항읍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줄이기 위해 아지랑이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흡연구역 지정 및 공고, 지도 제작 후 별표 및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배 전용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반 쓰레기통에 담배꽁초를 넣을 시 화재의 위험이 있어 전용 쓰레기통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금연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이 있지만 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 곳에 주로 설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예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방지 안내 음성이 나오는 쓰레기장이 있는 것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 방지 안내 음성 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연구역 지정 시 국민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도를 제작하여 배포를 하거나 설치를 하여 흡연구역이 지정되었다는 공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에 담배 전용 쓰레기통임을 알리기 위해서 담배 모양의 쓰레기통을 제작하여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이 CCTV를 설치하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이 빔으로 금연구역임을 알려주는 장치를 설치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위와 같은 방안을 실행하였을 때 생기는 기대효과 첫 번째는 서천군의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에 흡연구역 지정을 해두었을 때 흡연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실제 사례가 있었으니 서천군에도 흡연율 감소 사례가 실현되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간접 흡연 피해가 감소하는 것입니다. 흡연 구역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은 그 구역을 피해서 이동을 할 것이므로 간접 흡연 피해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입니다. 서천군에 혼자서 거주 중이신 어르신들의 담배 전용 쓰레기통 및 흡연 구역을 관리하게 하여 환경 미화도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혼자 오래 계셔서 생기는 우울증을 줄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청소년 흡연율 감소입니다. 평소 흡연을 하는 청소년이 흡연 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으므로
숨어서 흡연을 하던 청소년들도 자연스럽게 흡연을 덜하게 되면서 청소년 흡연율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지랑이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평소에 간접 흡연에 힘들 때가 있는데요. 혹시 박솔규 청소년은 어떤가요? 네, 저도 간접 흡연에 노출될 때가 있는데 저런 정책이 실현된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간접 흡연에 취약한 유아동 및 임산부, 노인들에게 건강한 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운영위원회 김희진 청소년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희진 청소년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비열한 녀석들에서 재현한 정책을 발표하게 된 김희진입니다. 네, 우선 저희는 청소년 사업 알림 시스템, 서천군 버스 시스템에 관하여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 순서에 맞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소년 사업 알림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 비열한 녀석들에서는 서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에 대한 홍보와 정보 전달이 미흡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앱 개발이나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청소년 정책 꼭지를 추가하는 등 청소년 사업 알림 시스템을 구축할 시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 이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서천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추진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앱 개발이나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꼭지를 추가하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제가 직접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네, 위 사진처럼 이용자별 서비스 카테고리에 서천군 청소년 꼭지를 추가한다거나 분야별 정보 카테고리 교육에 추가한다면 청소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 정책이 시행되면 서천군 청소년들이 청소년 사업과 정책 등의 정보를 취득하면서 지역 현황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버스 시스템 개편인데요. 배차 시간이 길고 변동이 잦아 전광판을 통한 실시간 운행 정보가 필요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또한 막차 시간도 짧아 버스 운행 시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들고 와 보았는데요. 저는 장항에 살지만 서리막당에도 다니고 스터디 카페도 서천으로 다니기에 버스를 거의 매일 이용합니다. 오늘 오는 것도 버스를 타고 왔고요. 전날은 추석이라 밤새 공부를 하고 첫 차를 이용해 집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6시 40분으로 예정된 첫 차는 1시간 채 지나도 오지 않고 계속 정류장에서 기다리던 중 한 남자분이 저 공고문을 붙이러 오셨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변동 사항이 있을 때 전광판을 통해 공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대상은 서천군 청소년을 포함한 서천 군민이고요. 추진 방법은 주요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보 알림 전광판 설치, 앱 개발과 버스 운행 증편 등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야간 자율 학습 이후 학생 안전 문제에 대한 불안감 감소, 정보 알림 전광판 설치로 버스 이용의 불편 감소 및 탑승 수요 증가 등입니다. 이상 비열한 녀석들 정책 제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했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청소년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싶어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서 엄청 아쉬웠습니다. 네, 그게 있었다면 저도 열린행정을 더 빨리 참여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또한 버스 시스템 개편도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저희 청소년들에겐 정말 필요한 정책인 것 같아요. Y 열린행정에서 꾸준히 제안되었지만 많이 반영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Y 열린행정 정책러 구민준 청소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청소년 정책 참여 Y 열린행정 정책 발표를 맡은 구민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서천군 읍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서천군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좋아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서천 읍내에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마서면에 있는 서천국민체육센터를 자주 이용하곤 하는데 체육센터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부족하여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천 읍내 체육시설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서천군 읍내 체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필요성을 보겠습니다. 현재 서천 읍내에는 서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물론 마서면에 서천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체육센터까지 가는 교통수단이 부족하고 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 서천군 주민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천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청사 자리에 체육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 주민 82명을 대상으로 한 체육시설 인식사항 설문조사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일주일에 운동을 1시간 미만 하는 사람들이 3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굳이 왜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체육시설이 가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육시설이 가까이 있다면 잠깐 산책이라도 하러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을 텐데 현재 마서면에 위치해 있는 서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천 읍민이 차를 타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기에는 이동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서천군의 체육시설이 더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에 76.8%가 예라고 응답을 하였는데요. 위에서 보았듯이 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일주일 운동시간이 1시간 미만인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체육관이 생긴다면 어디에 생겨야 할까와 어떤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디에 체육시설이 생겨야 할까라는 질문에 도심이 57.3%로 가장 많았고 외곽이 19.5%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에 배드민턴장이 25.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축구장이 20.5%로 실내 농구장이 19.7%, 풋살장이 11.4%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책 제안을 보겠습니다. 우선 대상은 서천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추진 방법은 구청사의 건물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2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천군 읍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기대 효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이용을 통해 서천군 주민들에게 여가문화 생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접근성이 편리하여 청소년들과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지금보다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반영된다면 사람들의 운동시간과 체육시설 이용 시간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서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청소년 정책 참여
Y 열린행정 서천군 읍내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자 고민준이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은 저도 함께 제안한 내용인데요. 사실 제가 Y 열린행정 프로그램을 참가하게 된 동기입니다. 평소에 체육 활동을 즐길 만한 시설이 거의 없어 저희의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표출할 만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네, 박솔규 청소년이 함께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반영되길 소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Y 열린행정 정책러 강민재 청소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2022년 청소년 정책 참여 Y 열린행정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나온 강민재입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주제는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서천군에 있는 신호등의 개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신호등이 없어 계속 지나가는 차가 없어지기만을 기다리기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갑자기 차가 지나가 위험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다른 친구들 또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를 제안합니다. 먼저 현황 및 필요성입니다. 현재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에 비해 신호등의 개수가 턱없이 적습니다. 2021년 기준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 서천로에 5개, 충절로에 1개, 서천역길에 1개, 사곡로에 1개로 총 8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적은 개수냐고 하시면 서천군과 같은 행정구역 단위인 군 단위의 다른 지역을 조사했을 때 바로 옆에 충남부여군은 서천군보다 많은 104개의 신호등을 가지고 있고 서천군보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인 충남 청양군과 전북 진안군도 각각 47개와 63개의 신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서천군은 턱없이 적은 신호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의 개수에 따른 교통사고 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앞서 말한 부여군, 청양군, 진안군과 서천군의 사고 건수와 그에 따른 사망자 수 및 부상자 수를 조사해봤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해본 결과 앞서 말한 각 지역의 사고 건수는 부여군이 193건, 서천군이 256건, 청양군이 151건, 진안군이 63건으로 서천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부여군이 13명, 서천군이 17명, 청양군이 7명, 진안군이 7명이고 부상자 수는 부여군이 264명, 서천군이 401명, 청양군이 230명, 진안군이 94명으로 앞서 말한 사고 건수처럼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서천군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서천군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신호등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대상 및 추진 방법 비용입니다. 대상은 서천군민, 추진 방법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은 운전자용 신호등 및 보행자용 신호등 각각 8개씩 설치로 총 3억의 비용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군청 사거리 8곳에 각각 운전자용 신호등 및 보행자용 신호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주제는 보행자용 신호등 설치인데 왜 운전자용 신호등도 설치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보행자용 신호등에서 초록불이 나왔을 때 지나가던 차량이 멈추기 위해서는 운전자용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자용과 보행자용 신호등을 각각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청 사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곳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서천군민 모두가 많이 다니는 길이면서 차 또한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 추가된 신호등으로 인해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 질서가 확립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보다 더 안전한 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통사고 발생률이 다른 지역처럼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2022년 청소년 정책 참여 Y 열린행정 서천군 청소년 문화센터의 강민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적이고 편안한데 없으면 오히려 마음이 급해져 빨리 건너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신호등이 설치되면 안전을 더 확보할 수 있겠네요. 다음은 청소년 문화센터 Y 열린행정 정책로 발표의 마지막인 김경민 청소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Y 열린행정 정책 참여 발표를 맡은 김경민입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체육 활동을 한 후 갈증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학생일 때에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자판기 이용이 가능해 체육 활동 후 바로 마실 수 있어서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서천군에 자판기 이용이 설치되었음 하며 제가 발표할 내용으로는 서천군 자판기 증설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구역정 공원에 설치된 자판기 현황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구역정 공원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0명으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갈증을 쉽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구역전 공원 이용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 구역전 주변에 편의점이 있으나 거리가 있어 이용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면 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해서 편의점 이용이 불편함이 있다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서천고등학교와 장안고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에는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판기 설치를 통해 학교 생활 속에서 갈증 해소를 목표로 서천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자판기 이용이 되고자 총 9개의 중학교인 장항중학교, 서천중학교, 서천여자중학교, 한산중학교, 비인중학교, 서면중학교, 서림여자중학교, 동강중학교, 판교중학교와 총 5개의 고등학교인 장항공업고등학교, 서천여자고등학교, 서천여자정보고등학교, 충남디자인예술고등학교, 공동체비전고등학교 총 14개의 학교가 자판기 이용이 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및 체육활동을 한 후 갈증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대상은 청소년을 포함한 서천군민이며 추진 방법은 구역전 공원 및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판기 설치로 총 발생하는 비용은 9천만 원으로 정책 제안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천군의 자판기 증설로 인한 기대 효과로는 구역전 공원과 학교에서 운동 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음료를 구매해 보다 쉬운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갈증 해소로 여름철 더위와 탈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자판기 설치 전보다 설치 후 구역전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천군 자판기 증설에 대한 Y 열린행정 정책 참여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학교나 체육시설, 공원에 자판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긴 하겠네요. 네, 마지막 발표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조항수 청소년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 조항수입니다.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 2항에 의거하여 서천군 청소년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청소년 시책의 실효성 제고 및 권익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서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천군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역 사회 내 현안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활동과 캠페인을 개최하고 참여하는 등 서천군 청소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한 일은 고진감래 고등학생형 진로 박람회 감잡으러 올래와 서천 인재 발굴을 위한 부교재비 지원입니다. 첫 번째, 서천군 청소년을 위해 제안한 정책은 고진감래 고등학생형 진로 박람회 감잡으러 올래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진로는 대학 진학을 위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진로는 자신의 특기나 적성의 변화, 이색 직업의 발견, 성적 가정사 등의 이유로 바뀌는 일이 많고 이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 현재 서천군에는 진로 박람회가 존재하지만 기존 진로 박람회는 중학생 수준의 진로 박람회로 고등학생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하고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진로 스펙트럼을 넓히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참위에서는 고등학생형 진로 박람회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서천군 내 17에서 19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기 있는 직업인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의 기관 시설에 전문가 특강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정규 시간을 이용하면 진로 박람회 개최를 더욱 잘 개최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로 박람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인이 있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방향의 진로 박람회가 되어야 하기에 진로센터, 청소년, 학교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진로는 정하고 바꾸는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최대한 근접하게 진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생은 대학 진학이라는 관문 앞에 진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진감래는 진로 구체화와 대학 진학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간접 경험할 기회를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정책은 서천 인재 발굴을 위한 부교재비 지원입니다. 저는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서천고등학교의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교실 반 정도 크기의 컨테이너에 폐지를 버리곤 합니다. 이 컨테이너는 학기 말이 되면 폐지로 가득 차고 이 중 반절이 부교재입니다. 청참위에서 서천군 인문계 고등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부교재에 10만 원 이상 지출이 55.3%, 20만 원 이상 지출이 22.4%로 많은 부교재 비용을 사용하며 84.3%의 학생들이 부교재비에 부담을 느낀다 답하였고 92.4%의 학생들이 부교재비 지원 정책에 찬성한다 답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안한 이 정책은 서천군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서천군 관내 서점에서 부교재비 구매 시 구매액의 20%를 바우처 형식으로 서천군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이러한 정책들은 청소년이 사용 시 과정이 복잡하거나 사용법이 어렵고 정책 자체를 모르는 청소년이 많아 서천군 청소년으로서 해당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공지를 할 것입니다. 부교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 학생들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며 서천군의 비전 골고루 누리는 지역 발전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되어 훌륭한 서천군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에서 제언한 두 가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2022년 서천군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에 위 정책들을 제안하였고 두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서천군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천군 청소년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와닿는 정책들이네요. 사실 부교재비 지원과 진로 박람회 모두 저희에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러네요. 청소년들의 학업과 진로에 관련된 정책이라 더 와닿을 것 같네요. 그리고 늦게 참석해 주신 한경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준비한 8개 정책 발표를 다 들어보았는데요. 발표하느라 수고해준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